안녕하십니까. 이 문제가 그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한번 그 풀어보신 분들은 좀 풀어보실 만 하십니까? 공부한 내용은 풀어볼 만 하시죠? 근데 이거 한 가지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작년에 우리 시험이 아주 상당히 그 중개사법령 시험은 수월하게 나온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이 시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래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과서 가지고 계신가요? 예. 거기 1번 문제를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 교과서 1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 때 꼭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1번입니다. 광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내라. 사무소가 두 문제가 나올 텐데요. 공부를 한 내용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그 문제 질문 한번 보시죠. 1번입니다.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기관에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다. 이 질문은 맞아요? 틀려요?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둡니까? 못 둡니까? 못 두고 다른 시군구에 둘 수 있대.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떴다방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떴다방을 설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2번 질문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1000마크 밖에 이동 용량 임시 중개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 OX? 예, 틀렸습니다. 임시 중개소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임시 중개소를 설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첨사에 해당되죠. 그 말이 이제 빨리 이제 나와주셔야 하는데 임시 중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첨사에 해당이 됩니다. 여하튼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광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OX? 예, X입니다. 원래 우리 일반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광인중개사 예하죠. 근데 이 말씀 기억나세요? 광인중개사 예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광인중개사 예합니까? 광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3번 질문도 틀렸네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게 맞네요.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1번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왔어요. 다 중요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다 중요한데 그 1번 문제에서는 그 4번 지문을 보면 바로 이 그림이 생각이 나주셔야겠어요. 우리 전번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먼저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필요합니까? 설치신고서 필요하죠? 예, 설치신고서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자격증 사본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그래서 이것은 가져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가져갈 필요는 없다. 잘 기억해 주십니다. 작년에도 조금 그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아니죠? 서석공사 고용 신고할 때도 원래는 서석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가져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때 같이 개정이 돼요. 지금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걸로. 작년에 시험 지문에 그게 나왔어요. 좀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자격증 사본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전번에 공부했는데 다 이제 까먹으셨군요. 실무교육 수료자격증 사본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가져가는 서류입니까? 등록관청에서 확인한 서류입니까?
등록관청에서 확인한 서류죠. 이건 가져갈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가져갈 필요는 없는 서류.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죠. 보증 설정 증명서류 필요합니다. 가져가시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분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가져갑니까? 예,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바로 여기서요. 요 파란 걸로 제가 딱 이렇게 그어놓은 것은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는 서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져갈래 서류들입니다. 그럼 이런 서류 이제 구비를 했어요. 구비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호주머니에 돈 넣어가지고 갑니까? 안 넣어가지고 갑니까? 넣어가지고 가죠. 당의 지방자치단체 처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나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을 찾아간다고 그랬죠. 분사무소를 들여놓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을 찾아가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설치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며칠 내에 일처리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예, 좋습니다. 7일 내에 일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7일 내에. 7일 내에 일처리해 주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라 이렇게 나와요.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적을 관할하는 시장건설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하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누구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지문을 읽어보면 이 그림이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톡 이렇게 튀어나와지셔야 돼요. 이 그림이. 그래서 그 4번 지문 일단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우리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같은 정별들끼리 모여서도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서로 정별이 달라도 얼마인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인 중개업자, 법인 중개업자 혼합에서도 얼마인지 가능합니다. 1번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요즘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풀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해결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나왔네요. 그건 교과서 159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복습할 때 그 페이지를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증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내라.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국토의 양장하는 부동산 거래증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OX. O 맞는 질문입니다. 요거 24조 1항 기억나세요? 거기 2번 질문하고 같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국토의 양장하는 중개업자 상호 간에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두 번째, 유통 촉진. 세 번째,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정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분을 간단히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표현하죠. 그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맞는 질문에 해당돼요. 1번, 2번 다 맞고요. 3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내에 부동산 거래정망 운영 규정에 관하여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OX. 예,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와 관련된 이 내용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재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야 하는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강의 드리면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95% 이상 그런데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와 관련된 그림 한번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고 말씀으로 한번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이 되려면 지정 요건 같이 합니다. 먼저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500명 이상의 중개업자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500명 이상을 구성하는 멤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5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모셔야 하고 올 11월 달에 여러분들입니다.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국토의약부 장관이 정하는 역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갖출 것. 이런 지정 요건을 갖추고요.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한다고 그랬죠? 그 서류에서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4번이 그 인원수 이상만큼 필요하다. 등록증 원본입니까? 4번입니까? 4번. 예, 그걸 특별히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비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지정 신청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의약부장관을 찾아간다고 그랬죠? 국토의약부장관을 찾아가서 나를 거래정보 사업자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지정 신청합니다. 이 그림은 무조건 나와주셔야 할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얼마 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준다고요? 네, 30일입니다. 국토의약부장관은
지정 신청 반납자 30일 내 당신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됐다 하는 지정서를 교부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서를 교부할 것, 교부. 여기 지정서를 교부했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런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 이미 시험 문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 시점 이미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얼마 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그랬습니까? 3월 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그랬죠? 3월 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까? 나왔어요 방금? 국토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정된 날부터 얼마 내에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까? 1년 내에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이 그림이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근데 이 그림만 기억하면 일정문이 그대로 해결이 된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니다. 얼마 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먼저 제정해서 국토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질문은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린 질문이죠. 운영규정 제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된 것이 먼저입니까? 이 그림에 벌써 그리 정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요. 거기 이제 질문 한번 봐보시죠. 3번 질문입니다. 지정된 날부터 3월 내 운영규정을 제정하라. 맞나요? 예, 맞는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시렵니까? 지정된 날부터 3월 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